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 미술 포럼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코리아 아트 마켓 포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벌써 참여한 지 3년 차가 됐는데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면은 서울대학교하고 파라다이스 재단이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러한 곳인데 국내 미술 시장 상황을 해외에 알리는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최종적으로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공표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대단히 엄청난 정보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08년도랑 2013년도에 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네이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역사를 살펴볼까 하고 08년도, 07년도부터 쭉 게시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뭐 역사는 반복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08년도에 있던 일이 13년도에 다시 한번 발생을 했고 그게 똑같이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개 캡처 떼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텐데 그만큼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현대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은 컬렉팅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직에서 또는 이 업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명사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쪽쪽쪽쪽 이야기를 다 한번 드려볼게요. 5분이 나오셨고 1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한 분은 미술관 이야기를 좀 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뭐 컬렉팅하고는 조금 별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거는 약간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한번 쭈루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좀 평소보다 제가 올리던 영상보다 내용이 조금 더 딱딱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혹 뭐, 그 컬렉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술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분은 그 월간 미술 편집장의 이제 심지연 님이었고요. 내용 자체는 한국 아트페어 지용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전체 미술 시장이, 전 세계 미술 시장이 지금 4%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매출액이 90조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17%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전 세계는 4%인데 우리나라는 17%면 너무 급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년도, 21년도, 22년, 23년도, 이 연도에 우리나라가 너무 급작스럽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낙폭이 크다 뿐이지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갤러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가 22년도에 72개, 그리고 그 이후 23년도에는 82개로 늘어났고요. 이게 뭐 주 단위로 따지면은 매주 1.6회의 아트페어가 있는 것만큼 지금 아트페어가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히아프가 8만 명, 그리고 프리즈랑 아트 부산이 7만 명.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홍콩 아트 바잘이 7만 5천 명이었는데 23년도에는 8만 6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관람객은 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관람객은 증가를 했지만 구매자가 증가한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리즈, 키아프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트 위크 주간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트 위크 주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좋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해외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뭐 영어 택시라거나 그다음에 영어 뭐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좀 글로벌화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아마 프리즈를 첫 해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품들이 막 100억 대 이상의. 그러니까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던 이유는 프리즈가 아직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니, 100억 단위 너무 비싼 마스터피스를 가져가는 것보다 10억에서 50억 단위의 작품을 가져가는 게 훨씬 세일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10억에서 50억 단위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 프리즈와 키아프랑 이렇게 같이 왔을 때는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경쟁 상황이 있었는데, 2회부터는 그런 경쟁 상황이라기보다 좀 화합 같은 느낌으로 좀 변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프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상업성이 좀 강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정아 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술관 한국 작가님들이 글로벌에 나가서 어느 곳에서 어떤 작품을 전시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넘기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미술정책연구소의 조상희 소장님 지금 미미상회 미미상점 뭐 유튜브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 제목부터가 조정기 경매시장의 비엔날레 효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시기에 비엔날레가 우리나라 미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뭐 이런 거였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쭉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07년도, 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미술 시장과 경제 시장이 꺾이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만 들어가도 07년도, 08년도에 아트 투자해라, 뭐해라 하다가 갑자기 꺾이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살아났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2013년도 조금 이전에 단색화 붐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 단색화 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냐? 비엔날레에서 단색화 특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되게 어려워졌을 때 비엔날레에 특별 전시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돌파구가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약간 불황 시장으로 좀 접어들게 됐었으니까 지금은 비엔날레에서 특별전을 누가 하고 있냐? 유영국 작가님, 이성재 작가님, 그리고 이배 작가님이 비엔날레 그 병행 전시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비엔날레 전시도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면은 뭔가 새로운 시발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시선이다라고 하면서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서 진짜 발표를 안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쨌건 주류에 있진 않잖아요. 제가 업계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업계에서는 단색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은 것처럼 몇몇 작가님을 묶어서 어떠한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가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답변이 영업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유머스럽게 뭐 말씀 주시면서도 뭐 한국 아방가르드 식의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확정은 아닙니다. 이것도 개인의 의견인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비엔날레의 모든 총괄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를 묶어서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서 전시를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건 진짜 영업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요 비엔날레가 우리나라 조정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뭔가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꽤나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꽤나 많이 성함을 들었던 분인데, 이안 아트 컨설팅의 김영애 대표님이 아시아 미술 시장의 이동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의 미술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 왔는지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주셨던 건데, 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홍콩이 최고였다. 홍콩이 최고였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도 터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생기면서 이제 홍콩에 있던 영향력이 주변 아시아 국가로부터 좀 퍼져나가게 되는데 뭐 그런 게 상하이가 있고 그리고 서울이 있고 일본도 있고 타이페이도 있고 뭄바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다. 근데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프리즈가 있다고 치고 일본 같은 경우가 요즘 뭐 아트 위크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겐다이라거나 저도 겐다이 다녀왔잖아요. 겐다이를 다녀왔는데 겐다이가 3년밖에 안 된 아트페어더라고요. 저 생각보다 꽤 오래됐다고 알았었는데 3년밖에 안 됐고 또 타이페이가 오히려 꽤나 오래된 그런 아트 페어더라고요. 거의 뭐 90년도부터 아트 페이가 진행된 그런 거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내년에 뭐 한번 기회가 되면 타이페이는 한번 방문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은 지금이 중요하다.
이제 홍콩이라고 하는 거점에서 다른 곳으로 어딘가에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주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홍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의 주연아 교수님이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하셨어요. 총 21곳의 갤러리에 제안을 했고, 그중에 17곳에서 답변이 왔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뭐 질문과 답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여러 가지 좀 비율을 나눠서 했다고 하셔요. 30년 이상 국내 갤러리, 30년 이상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있는 갤러리, 마찬가지로 10년, 그리고 신생, 이런 식으로 갤러리를 나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몇 개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도 대비 23년도 매출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 올랐다라고 하는 답변이 꽤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랐나 신기하네라고 봤더니만 오른 갤러리들을 살펴보니 해외에 지점이 있는 갤러리, 그리고 국내에서 역사가 굵직한 갤러리, 그리고 신진 작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굵직한 신진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신진 작가를 갖고 있는 갤러리들이 올랐다. 근데 이건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만약에 갤러리 대표라고 하면은 이 서베이를 진실되게 할 수 있을까 좀 싶기도 해요. 뭔가 갤러리에 흠집 가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솔직히 했겠나 싶은데 뭐 그걸 못 믿으면 이 결과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됐었고 23년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4년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많았고 작품 가격은 올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갤러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진 작가 위주로 하는 갤러리들의 그런 답변이 작품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판매 수가 늘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이제 꽃 결과를 살펴보니 그동안 고가 작품을 판매하던 갤러리들이 중저가 작가님으로 내려오면서 뭐 매출은 조금 떨어졌을지언정 판매 개수 자체는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투기성은 감소했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다.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취향이 더 중요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좀 더 재밌는 이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젊은 작가들의 전속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예전에 호황 대비 지출 비용이 늘었나라고 하는 질문에는 지출이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전시도 줄어들고 작가님들도 많이 활동 안 할 테니까 활동비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활동비가 오히려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니 우선 광고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국내 아트페어보다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또 한 작가님의 전시를 할 때 오히려 더 공을 들이게 되면서 이런 비용 자체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이 서베이 같은 경우는 올해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또 하게 되면은 동일한 질문으로 이제 또 추이가 비교가 되게 될 테니까 이건 조금 더 의미 있게 더 발전될 수 있는 서베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진행자분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아트 포럼 안에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뭐 보게 되면은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미술 시장이 한창 호황일 때보다 꺾인 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지 세계 정치가 그런 건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재밌게 참여를 했었고요. 프리즈 전에 또 이렇게 한번 프리즈 케아프 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간이 되면 한번 참여해 볼 거고요.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재미난 자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즈랑 키아프 주간이니까 제가 뭐 프리즈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몇 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랜만에 너무 학구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나요?